네, 안녕하세요. 리테라이즈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경인교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대들도 사실 이제 입시 결과는 다 나와 있는 상태고, 이제 경인교대가 다른 교대들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늦게 공개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볼 거고요. 입시 결과 양식은 전년도하고 거의 동일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자료하고, 그러니까 2024학년도하고 비교해 보면서 2025학년도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경희교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렇게 2026학년도에 2025학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변화들이 많지는 않은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는 일부 좀 변화가 있고요. 이거는 경희교대뿐만 아니라 다른 교대들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그 충족 요건을 제시하고 있던 일부 교대들이 뭐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아예 폐지를 하거나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과 좀 맞물려서 입시 결과들이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될지 이 부분들도 한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통계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별 전형들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하나씩 좀 비교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5학년도 그 선발 인원 현황을 먼저 한번 좀 보면요. 학생부 종합전형, 교직 적성 전형 같은 경우는 총 215명을 모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26학년도죠. 올해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은 지금 225명으로 일단 2025학년도에 비해서 10명 정도가 지금 더 증원이 됐고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120명을 2025학년도에 모집을 했었는데 2026학년도에는 네, 여기 110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마이너스 10명, 그러니까 전년 대비 10명이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전형은 플러스 10명, 네, 전년도보다 10명이 증원이 되어서 교과 전형에서 10명 줄인 거를, 네, 교직 적성 전형 10명 증원으로 이제 좀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이제 나머지 전형들은 사실 이제 인원 변동은 거의 없고요. 네, 이제 동일하고 여기 이제 교직 적성 전형과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에선 인원 변동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또 2024학년도하고 비교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교직 적성 전형 같은 경우가 총 78명을 모집하고 당시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240명을 2024학년도에 모집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파이가 달랐죠. 그것도 일단 하나 좀 써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써드렸던 여기가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교직 적성 전형의 모집 인원은 78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 모집 인원이 네, 240명. 네, 이렇게 모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이제 여기 2월 인원 규모에 대한 측면에서 좀 변화가 좀 생겼거든요. 2월 인원에서.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제가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215명 모집에서 등록 인원이 212명이 등록을 하면서 미충원 인원은 지금 3명. 네, 3명 정도의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역균형, 학생부 교과전형은 120명 모집에서 등록 인원이 지금 110명이 등록을 하면서 네, 미충원 인원은 지금 4명이 미충원이 되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교대 같은 경우 작년까지 우리가 이제 그 추이를 한번 좀 살펴보면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의 편차가 좀 상당히 좀 심했거든요. 그 수능 최저의 유무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2월 규모도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이 부분들이 좀 관건이었는데 우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여기 교직 적성 전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이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합 12등급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충원이 됐죠. 그러니까 충원율은 지금 상당히 좀 높거든요. 충원율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어서 2024학년도 기준으로 한번 놓고 봤을 때 당시 78명을 모집을 했었고 이 당시에 충원 인원 총 몇 명이었냐면 이 중에 76명을 충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충원 인원은 2명 정도의 지금 미충원 인원이 발생을 했었는데 문제가 이제 여기 학생부 교과전형이 240명을 모집을 했었어요. 2024학년도에 당시 충원 인원이 등록 인원이 총 몇 명이었었냐면 136명이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36명이 등록했다는 거는 지금 미충원 인원이 무려 104명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선발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하는 지금 교직 적성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지금 이 두 개 전형만 놓고 생각을 해봐도 당시 2024학년도에 미충원 인원이 무려 106명이 발생을 했었고 실제로 이 인원이 고스란히 정시 모집 인원 이제 2월 인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8명밖에 2월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월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인들 중에 하나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했었던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을 전년 대비 거의 절반 정도를 지금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단 좀 차이가 크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를 다시 돌려 생각해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0명 늘리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지금 10명 정도 줄였는데 지금 학생부 교과전형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2월 인원 규모도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2026학년도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교대에서의 2월 규모는 그러니까 수시 2월 규모가 일단 줄어들 가능성이 더 커졌다. 그러니까 2월 인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모험사만 지원하기보다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2월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인원 규모에서도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 특히 올해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기존의 4합 12에서 4합 14로 하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요소 모두 다 수시 2월 규모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서 지원 여부를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2월 규모가 일반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일반 교직 적성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2월 규모가 상당히 좀 낮았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나머지 이제 그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월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가보훈 대상자 지금 뭐 4명 모집에 3명 등록했고 저소득층도 18명 모집에 17명 그 다음에 농어촌은 100% 다 이제 등록을 했죠.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 미등록 인원 정시 모집 미등록 인원은 8명 규모로 일단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작았다 라고 하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이제 2024학년도하고 2025학년도에 가장 극명한 차이였다. 특히나 2월 규모가 좀 줄었다는 거, 이 부분들을 충분히 좀 감안하셔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 쪽으로 한번 좀 내려와 보면 그래서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2월 된 모집 인원이 지금 총 8명 해서 총 모집 인원 규모는 지금 181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올해 정시 규모는 이제 2월 규모에 따라서 이제 바뀌겠지만 어떻게 바뀔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2월 규모가 한 106명 정도의 2월 규모가 발생을 하면서 당시 2024학년도에는 341명을 정시에서 이제 모집을 했었죠.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정말 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을 했었고, 이 341명 중에 최종 등록 인원이 337명으로 거의 대부분 다 등록을 했다. 그러니까 4명 빼놓고 등록을 했으니까 거의 뭐 99% 정도 등록률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높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181명 중에 178명이 최종 등록을 하면서
해서 등록률은 거의 99% 정도 네, 달성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록률 정시에서의 최종 등록률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이제 특별 전형들은 2월 된 인원이 있을 때만 이제 선발을 하기 때문에 2월 규모가 발생을 했던 전형들은 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뽑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 이제 뭐 그 수능 저소득층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이게 정원 외로 그냥 모집을 한 거기 때문에 2월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한 게 아니네요. 그죠? 네, 그래서 7명 그냥 모집에 7명 최종 등록 다 했다. 뭐 그렇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고, 탈북 학생은 여기서 이제 그 정시에서 뽑았으니까 예, 요렇게 해서 인원들 한번 규모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자 현황인데, 이제 수시 모집 합격자 현황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좀 살펴볼 거고요. 먼저 정시 모집 결과부터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모집 입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영상을 좀 앞쪽으로, 그러니까 좀 빨리 감게 하셔서, 이제 수시 결과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정시 모집이 먼저,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교대가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수능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목별 반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모두 다 각각 25%씩 균등하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그러니까 과목별 편차는 없고요. 가중치에 대한 편차는 없고 국수영상 각각 25%씩 해서 총 100%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인교대는 면접을 이전에는 이제 정시에서도 했었는데 이제 면접 전형을 이제 폐지를 해서 이제 정시 모집 같은 경우 2025학년도 정시 모집 같은 경우 수능 100%로 네, 모집을 했었습니다. 100%로 모집을 했었고요. 그래서 입결을 한번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연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제 수능 점수하고 면접 점수가 이제 따로 이제 기재가 돼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면접 없이 이제 수능 점수만 지금 현재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수능 점수를 가지고 일단 실제로 이제 한번 좀 비교를 해볼 건데, 재밌는 거는 이제 올해 공개되었던 여러 자료들 중에서 이제 제가 다른 대학들 영상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그 대기업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와 그다음에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 조금씩은 상이한데 이제 정시전형 같은 경우에 대기업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좀 그나마 이제 좀 의미 있는 자료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 컷, 70% 컷을 공개를 하는데 50%와 70% 컷에 해당되는 성적 학생들이 자,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100분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기에는 올해 대기업 자료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체 이제 교대 같은 경우에는 25%씩, 그러니까 가중치 없이 25%씩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뭐 평균치를 보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수능 100%를 감안하고, 그 다음에 여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거든요. 최저학력 기준이 영어는 3등급 이내,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 자, 요거를 일단 충족해야 된다라는 전제점 하에 실질적으로 교대에 합격한 친구들 중에 대기업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영어 같은 경우에 3등급이고 나머지 이제 국어, 수학, 탐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제 합격한 케이스들도 실제로 이제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 환산 점수가 1등급이 100점, 2등급 95, 뭐 3등급 9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역시 이제 좀 감안해서 나중에 이제 환산 점수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합격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일반 학생 전형 같은 경우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일단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 평균 점수는 822.652,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가 888점,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 같은 경우에 이제 상당히 네, 이제 점수대가 좀 많이 뛰었죠. 지원자들 평균보다 많이 뛰었고, 그 다음에 최종 등록자의 평균이 881.594점 정도였는데 요 881점 정도가, 그러니까
대략 이제 뭐 이 평균치 정도를 우리가 감안한다라고 하면 대략 이제 평균하고 70% 정도, 여기 지금 하위 20%면은 이제 하위 20% 성적만 지금 따로 이제 측정이 된 거고 상위 20% 측정 따로 된 건데, 얼추 이제 평균점이 881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면접 감안하지 않고 순수하게 수능 점수로만 감안했을 때 대략 제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100분위 점수가 한 87에서 한 88 정도, 100분위 기준점으로 하면 요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등급 같은 경우에는 평균점 한 2에서 3 정도로 잡는다라고 했을 때 대략 한 87에서 88 정도. 그러니까 영어 등급이 1등급이라고 하면 대략 한 86 정도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조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조합이라고 한다는 거를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한다면 영어가 1등급이었을 때는 국수탐 평균 100분위가 대략 한 86.5 정도 나오면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3등급으로 가정했을 때 국수탐 평균이 대략 한 87에서 한 88 정도 사이면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경기교대 준비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100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영어는 어차피 이제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영어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감 있게 2등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 따졌을 때 대략 한 87 정도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합격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원자들의 평균을 보는 건 사실 아무 의미 없죠. 어차피 여기 822점 정도가 지금 합격한 경우의 수는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그걸 볼 필요는 없고, 우리가 최종 등록자들이 대략 어느 정도의 100분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 정도만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들이 대략 한 요 정도, 영어 등급에 따라서 편차가 생길 수는 있으나 대략 86에서 낮게 잡으면 한 86에서 88 정도 사이까지가 평균적인 100분위였던 것 같다. 요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전형은 뭐 따로 살펴보진 않을 거고, 일단 기준 삼아서 살펴보시는 건 요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수시 입결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당시에는 이제 조금 비교하기, 정시가 이제 좀 비교하기 어려운 게, 당시에 이제 최종 등록자들의 성적이 환산 점수 기준으로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당시 평균은 몇 점이었냐면, 그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868.181이었고, 그 다음에 최초 합격자들 같은 경우는 874.577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어차피 면접이 있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한다면, 그렇게 해서 면접까지 합산을 했을 때 총점 기준으로 하면 900점이 넘어가요. 900점이 넘어가는데, 이건 면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면접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될 자료는 지금 2025학년도 요 자료들이 이제 주요하게 참고해 봐야 될 자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 880점 이상이 일단 형성이 되면 그래도 이제 좀 안전하게 이제 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점수였던 것 같다. 요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저희는 이어서 수시 모집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수시 전형이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현황 자체를 먼저 좀 제시를 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직 적성 전형을 포함해서 전 전형 자체가 이제 서류 평가 100%로 일괄 평가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면접은 없습니다. 서류 평가 100%로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괄 평가인데, 다만 학생부 교과 70%와 그 다음에 면접평가 30%, 비대면 평가죠.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70과 면접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다. 반영교과는 전과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수, 영탐, 탐구는 한 과목 반영하고요. 그래서 4합 12등급 을 적용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기준점이 제가 앞서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6학년도에는 4합 14등급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일단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는 모집 인원 자체가 2025학년도와 거의 비슷한 형태고, 그죠? 10명 정도 지금 좀 더 감소했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감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살펴보실 전반적인 그 학생들의 입결들, 합격자들의 입결들보다도 오히려 이제 입결 자체는 이제 조금 더 상승하거나 비슷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2월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요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 요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입결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자, 120명을 이제 모집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 110명 모집한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자, 10명 정도 지금 줄어있는 상태고요. 이 중에서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자들 성적대의 어떤 비율들을 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지원자의 비율보다는 어차피 이제 최종 등록자의 비율을 살펴보는 게 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1.0에서 1.5 이내에 있는 학생이 지금 한 0.9% 정도, 네,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5% 정도도 있었어요. 그땐 또 모집 인원 규모 사이즈가 아예 2024학년도에 240명을 뽑았으니까 뭐 직접적 비교가 좀 어려울 수는 있겠으나 어쨌든 그 당시에는 1.5% 퍼센티지로 따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1.5에서 1.99까지의 학생들의 비중이 지금 10.3,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15.4% 정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에서 2.49 사이가 36점이 가장 많은 인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내신 성적대 중에 하나죠. 이전 연도에도 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2.5에서 2.99 사이가 42.2%, 이전 연도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31.6%가 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에서 3.49가 10.3%, 이전 연도에 11% 정도 됐었고요. 3.5에서 3.99부터는 이제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최종 등록자가 없다. 근데 이전 연도에는 요 구간에도 1.5% 정도의 인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 2명 정도의 등록자가 있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 연도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굳이 이제 좀 차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지금 어느 성적대의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많았을까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2.0에서 2.49 정도 성적대에 해당한 학생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면 지금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2.99 사이에 해당되는 인원 비중이 가장 높다. 물론 2.0에서 결론적으로 한 3.0 안쪽에 있는 친구들의 비중이 전체로 따지고 보면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대략 78.4%, 그죠? 78.4%였고, 그 다음에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70.6%. 그러니까 어쨌든 2등급대 학생들이 가장 많았던 거는 2024학년도에도 동일하고, 그 다음에 2025학년도에도 동일한데, 다만 어느 성적대의 학생들이 더 많냐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분명히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달리 생각해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어쨌든 지금 여기 2.5에서 2.99 사이의 학생들의 비중이 더 커졌다라는 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전체 평균 성적 자체는 조금은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종 등록자의 교과 성적 평균을 한번 내보니 최고 성적이 1.18, 이전 연도 최고 성적은 1.33이었습니다. 최고 성적은 일단 이전 연도보다는 높아지긴 했습니다. 2024학년도보다. 근데 평균 점수가 지금 2.49, 2024학년도 평균 점수는 2.44 등급으로 확실히 평균은 떨어졌죠. 최저 같은 경우는 3.3, 이전 연도 최저는 3.74.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고점과 최저점은 2024학년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고하고 최저점이 오른 거는 기본적으로 모집 인원의 대폭
대폭 감소가 된 측면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50% 지금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영향을 주었을 확률이 되게 높은데, 어쨌든 평균 자체가 지금 이전 연도에 비해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모집 인원 감소도 영향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선호도에 대한 측면이나 아니면 수능 최저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어쨌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110명으로 지금 줄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 평균치 자체가 지금 2026학년도에 더 떨어질까? 그거는 일단 좀 장담 짓기가 쉽지 않은 게, 어쨌든 올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단 하향 조정되었다라는 걸 놓고 생각을 해보면 전체 평균치를 많이 떨어뜨리지는 그러니까 그 상승을 시킬 요인으로 작용을 하되 떨어뜨릴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 2024학년도하고 비교를 해봐도 평균치가 좀 올랐네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44, 2.49면 네 여기도 여긴 그렇죠. 떨어진 거 맞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네 순간 제가 지금 좀 착각을 했는데 평균 떨어진 거 맞습니다. 네 그죠.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00분위 점수라고 생각하고 착각을 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성적이 어쨌든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성적이 더 올라갈까? 근데 당분간의 어떤 선호도나 추세로 한번 따지고 보면 성적이 일단 소폭 상승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긴 한데 극단적으로 많이 상승할 것 같진 않아요. 어차피 인원이 지금 줄어든 부분들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선호도나 그런 부분들 염두에 뒀을 때 평균점은 모르겠습니다. 한 2.0에서 다시 2.49, 2.5 정도 사이의 비율이 2025학년도보다는 더 늘어날 가능성은 좀 있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2.0에서 2.5 정도 사이대에서 지원 비율을 좀 높이면은 좋을 것 같고, 2.5에서 2.99 같은 경우도 합격은 하겠지만 이제 좀 다시 순위가 2025학년도랑 비교해봤을 때 좀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수능 최저 하락 그 평균이 전체 총합 기준으로 지금 2등급, 합산 기준 2등급 정도가 낮아졌다라고 한다는 거는 뭐 4합 14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등급 2개, 그죠? 그리고 4등급 2개. 네, 그렇게만 나와도 일단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뭐 선호도에 대한 측면 때문에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상승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하고요.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도 한번 살펴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정성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성적 자체는 그냥 지원하는 학생들이, 합격했던 학생들이 그냥 이 정도의 성적대구나 라고 하는 것 정도로만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이전 연도하고 좀 다른 게 2025학년도 지금 215명을 모집했었고 2024학년도 같은 경우 78명을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인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한 이제 비율 차이로도 좀 나타날 텐데, 실제로 교직적성 전형에 지금 합격했던 친구들 중에 1.0에서 1.49 사이가 지금 1.4%, 2024학년도 기준으로 2.6%였습니다. 훨씬 더 인원들이 지금 1등급 대에서 좀 더 이제 많았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에서 1.99가 20.3,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비율이 64.5%나 됐었습니다. 그리고 2.0에서 2.49 정도의 비율이 지금 57.5%로 가장 높죠. 이전 연도 같은 경우는 이쪽이 26.3%. 그 다음에 2.5에서 2.9가 14.6, 2024학년도 기준으로 요 구간에 해당되는 학생들 비중은 2.6% 정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3.0에서 3.49가 4.7, 이전 연도에는 이쪽 해당 구간 비율이 1.3%, 그 다음에 여기 0.5, 이전 연도에 여기도 1.3%, 그 다음에 4.1에서 4.49는 없었고, 특이하게 4.5에서 9.0 사이에 0.9가 있듯이 이전 연도에도 여기에 1.3%의 비중은 있긴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 인원 증가,
대폭적인 이제 학종의 인원 증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정 정도 이제 입결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결과가 지금 2024학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가장 비율이 높았던 성적대가 1.5에서 1.99 정도 사이의 성적대였는데 지금 2025학년도에는 57.5%를 기록한 2.0에서 2.49 정도의 성적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평균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최고 성적이 지금 2025학년도 1.21 등급이었고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1.40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저 등급이 5.02, 이전 연도에도 5.02 최저 등급이었고요. 평균점은 확실히 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의 평균이 1.99였는데 지금 2025학년도에 2.28로 하락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평균치가 좀 많이 벌어졌다. 요건 이제 뭐 서류 평가에 대한 측면도 있겠지만 워낙 인원 자체가 지금 2025학년도에 대폭 증원이 됐다라는 측면이 반영이 된 결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요 구간대 성적대가 가장 많지 않을까, 2점 초반대, 그리고 뭐 여차하면 요 성적대들의 비율도 적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요 부분들 성적대가 2.0에서 2.5 정도 성적대가 일단 뭐 교과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성적대가 이제 돼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은 어쨌든 조금 영향은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뭐 파이 자체가 지금 오히려 전년도보다 지금 225명으로 10명이 지금 더 증가가 됐기 때문에 2026학년도에는 225명이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쨌든 2.0에서 2.49 사이대의 성적대가 가장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교대를 염두에 두고 1학년 때부터 생기부 관리한 친구들은 그냥 학종으로 2.0에서 2.49 정도 되면 학종으로 충분히 지원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조금 부족한데 내가 수능 최저는 맞출 자신 없다 그러면은 요 정도 성적대에서는 뭐 지원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전형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나머지 전형들은 이제 모집 인원이 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그냥 여기 해당되는 자료들을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자료들은 저희가 저희 네이버 블로그 리테라이디오 저희 학원 블로그에도 이제 똑같이 올려놓을 거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이 조금 많은 농어촌 전형만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 뭐 21명, 그리고 이전 연도 23명이었으니까 사실 인원 변화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일단 21명 모집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비율만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 1.5에서 1.99 사이의 비율이 지금 19% 정도 나와 있고요. 이전 연도에 39.1%로 이쪽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2.0에서 2.49가 52.4, 이전 연도에 60.9%. 그렇게 해서 이전 연도 농어촌 학생 전형은 1.5에서 2.5까지 해서 성적대에서 다 끊겼습니다. 끊겼는데 지금 2025학년도에는 2.5에서 2.99도 28.6%에 해당될 정도로 어쨌든 전반적으로 입결이 좀 떨어진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평균점도 보면 이전 연도 평균점이 2.09였는데 2025학년도에 지금 2.29로 지금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일단 경인교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뭐 모집단들이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교대들, 아직 이제 제가 리뷰를 다 하지 못했던 교대들이 좀 몇 군데 남아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교대들도 입시 결과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리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